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점심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시간은 3 시입니다. 지금 시간은 3 시고 오늘은 26 일이죠. 네. 엑셀코인이 장 시작하고는 좋았다가 다시 한번 더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지켜내고 있어요. 지켜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께 필요하시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파일 하나 드려요. 이렇게 이미 많은 분들이 봐셨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고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망라된 150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읽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또 제가 그것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자, XRP 좀 보겠습니다. XRP가 여기 보면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버텨요. 여기를 버티고 똑같이 지금 이 라인을 지지를 딱 받고 가죠. 이 라인을 지지받고 가고 있다. 그러면 시작하고 눌렸다가도 이렇게 시작하고 눌렸다가도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죠. 이 며칠입니까? 지금 거의 일 주일째 어제는 좀 잠깐 반짝거렸고 계속적으로 안 좋아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회복력을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리플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안 좋아요. 시장은 안 좋고 이 거래대금 역시도 리플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은 뭐 그렇게 막 크게 거래대금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리플과 비트코인만 지금 이렇게 올라 가지고 거래대금만 터지고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 눌려졌는지를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이 지난주에 바이비트 이 해킹 사건이죠. 이 바이비트 가장 컸어요.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눌렸죠. 이 해킹 사건이 상당히 컸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고대로 받고 이렇게 거래대금 역시까지 안 터지게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뭐 계속 이거 정리 중이에요. 계속 정리 중이니까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트럼프의 관세죠.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 관세가 어 시장이 이 해킹 사건으로 안 좋았음에도 이 트럼프의 관세가 밀어붙였죠. 25% 멕시코와 캐나다 25%를 부과한다. 진행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타격을 상당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미 연준의 애매모호한 발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눌렸습니다. 뭐 이것이 눌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스닥에 영향을 받고 나스닥에 영향을 가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눌렸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 이게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죠. 계속적으로 눌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겁니다. 왜냐면 횡보해도 지치는데 횡보를 해도 지치는데 이렇게 더군다나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으니까 더 지치고 이제는 이런 공포감마저도 지침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공포감이 조성을 많이 시켜 놨어요. 이렇게 많이 시켜 놨고 이것도 얘네들은 또 어떤 애들은 또 이것을 이용합니까? 바로 고래들이죠. 이 고래들은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 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지표로도 나옵니다. 그만큼 고래들은 많이 움직여서 많이 잡아냈어요. 많이 잡아갔고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렸고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흔들리지 마셔라, 마셔라." 했던 거 "버텨야 된다."라고 계속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리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만약에 얘가 안 좋았으면 제가 제 영상을 늘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도하셔라고도 말하고 비중도 줄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하지만 XRP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제가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릴 뉴스도 이런 뉴스고요.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있고 또 여기에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ETF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RWA 아니 RWA가 아니죠. SBR이죠. SBR. SBR 바로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게 현재 XRP고 여기에 IPO까지 준비하죠. 나스닥에 상장을 리플랩스가
상장을 준비하는 이 네 가지를 크게 큰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큰 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XRP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거래대금이 가장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 매도도 많지만 매도도 많죠. 매도가 더 많죠. 매도도 많지만 지금 매수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순환 매매가 되고 있지만 매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곧 이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왜냐면 이 뉴스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또 떴어요. 바로 이 SEC가 비공개 회의가 잡혔습니다. 27일 날. 27일 잡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금지 명령 조치 해결이고요. 합의.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 절차 제도 및 해결. 이 부분.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소송 청구의 해결. 그리고 또 이 기타 심사 이런 게 되는 건데 이게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주마다 비공개 회의가 계속 잡히고 있어요. 이례적입니다. 이 비공개 회의가 자꾸 잡히고 있는 것은 지금 SEC가 해결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노력하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SEC가 지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이낸스 소송을 60일 연장했어요. 60 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바로 이 소송 취소입니다. 소송이 취소됐어요. 그다음에 다음에 인제 오늘이 내일이죠. 27 일. 금요일. 금요일 날은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바이낸스도 소송건이 해결됐고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XRP입니다. XRP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 현재. 뭐 이때 이 지난주도 XRP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코인베이스였고 코인베이스가 바로 다음 날 소송 취소라는 뉴스가 떴죠. 그만큼 이 XRP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왜냐면 왜 XRP일 수밖에 없냐면 계속적으로 ETF가 승인이 되고 있어요. ETF가 승인이 되고 있는데 ETF를 승인하기 위해선 법적인 게 없어져야 됩니다. 법적인 게 없어지려면 뭐가 예요? 소송이 없어져야 됩니다. 소송이 취하가 돼야 돼요. 뭐 근데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죠. 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이 틀리게 여기는 벌써 판사의 판결이 나 있고 리플은. 그래서 벌금까지 있죠. 1억 2,500만 달러. 이 벌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복잡해요. 똑같은 소송이 들어갔는데 벌써 판결이 나 있는 상태, 여기서 항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완만한 합의입니다. 이 벌금에 대한 합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취소가 될 확률이 상당히 커져 있는 현재 이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ETF. ETF 때문에 그렇고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BR이라고 이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뉴스도 나와요. 지금 보면. XRP가 내일 개최되는 SEC 선샤인 액트 여기에 회의에서 직접 된다라고 나왔죠. 예전엔 XRP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된다라고 나옵니다. 27일 비공개 선샤인 법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SEC가. 이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원격으로 그리고 또 워싱턴 DC 또 SEC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고 이 회의는 대중에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뭐 디지털 자산 특히 XRP에 대한 잠재 논의에 대한 추측이 등장을 다시 한번 했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죠. 지난주도 했지만 지난주는 코인베이스였어요. 자 보면 또 이 애널리스트인 알린 크랩톤은 최근에 이런 발전을 강조하면서 SEC가 회의 관련된 문서에 직접 언급되었다고 지금 이게 문서를 공개한 거거든요. 문서에 직접 언급이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빙성이 높아졌죠. 신빙이 높아졌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의제는 이제 금지 명령 조절 아까 얘기했죠. 조치 제도, 해결, 뭐 행정 절차, 여기에 집행 절차,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거죠. 이 소송. 이 소송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왜 이게 XRP일 확률이 크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 XRP 상장지수 ETF에 관련된 별도 서류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XRP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이 시점인 거죠. 이런 시점에서 이 비트와이즈 XRP ETF 제한 및 SEC 고려 사항을 보면 25년 2월 6일 날 이 제출한 서류에 비트와이즈 XRP ETF 이 상장 및 거래를 제한하는 부분 또 여기 이 제한된 상품 기반의 신탁 주식의 상장 거래에 적용되는 바로 BZX 규칙 11.1211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신탁 후원자인 비트와이즈 여기서는 LLC 투자자들이 ETF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SEC에 등록 명세서를 제출한 부분까지도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지금 계속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지금 소송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죠.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절대 아니시다.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유가 되시나 더 모아가야 된다. 이 저점 구경 절대 못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도 다 보면 SEC의 이 회의의 시사점 그리고 XRP의 규제 현황을 보면 이 선샤인 액트에서 이 회의 이 XRP ETF 제출 시기와 또 이 규제 기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집행 조치 또 정책 결정 이런 계속적인 검토됨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비공개의 성격상 이제 민감한 법률 뭐 규제 문제 이런 거 다뤄줄 것은 당연한 거죠. 비공개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다뤄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가 있고 이 XRP 경우는 SEC 입장, 리플랩스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 또 이 제한된 ETF가 또 이 리플의 활동과는 별개지만 XRP 이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논의나 이 결정, 이 재산의 분류 및 시장에 참여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진화되고 있음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시점이. 그러니까 너무 좀 현재 중요해요. 그리고 시장이 더군다나 눌리고 있는 이 시점이죠. 눌리고 있고 이제는 회복할 기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공개 회의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시장을 다시 한번 더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SEC가 XRP에 대한 이게 비공개 회의가 맞다 하면 당연히 이제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난 11월 달에 이 폭발력이 나왔던 1-2달러를 찍어줬던 이것들을 생각하면 좋아요. 왜냐면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당선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게리 겐슬러가 내려간 거예요. 게리 겐슬러가 내려가면서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한테는 희망을 심어줬죠. 어떤 희망입니까? 소송이 끝난다. 이 게리겐스 수장이 내려갔으니까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이 소송은 곧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1달러, 2달러를 바로 찍은 거예요. 바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이런 기대감. 이 개인이 내려간다는 기대감으로. 그러면 이 기대감으로 적용됐어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코인베이스 지난주에 코인베이스처럼 '소송 취소하겠다. 항소를 취소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면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엄청난 폭발력이 나와주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알트장을 다시 이끌 수가 있는 게 누구다? 바로 XRP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알트장이 거래 대금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만 그리고 이 XRP만 두 가지만 거래 대금이 나오고 나머지는 코인들은 없어요. 없이 갑니다. 없이 가는 중에 지금 시장이 다소 침체되어 있죠. 이 침체되어 있는 것에 활력소를 심어줄 수 있는 게 바로 XRP의 소송에 가는 겁니다. 소송이 이게 마무리가 완벽하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을 이끌 수가 있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활력소를 찾으면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게 현재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금 리플이고 여기에 말씀드렸죠. 이게 소송이 해결이 되면 바로 ETF예요. 바로 ETF. 바로 ETF고 바로 ETF 다음에 또 뭐예요? 바로 이 SBR입니다. 전략적 준비금까지 이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면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전략 준비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배가 간답니다. 1,000배. 지금 단가에서 여기서 공 3 개가 붙는 거예요. 공 3 개가 단가가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이 왜 눌리는지를 알아야 되죠. 제가 오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죠. 오전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장이 눌리는 것은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미국에서 법안이 폐지된 게 하나 있죠. 120일 법안. SAB 120 법안이 폐지됐어요. 이 법안은 뭐였냐면 전통 은행권들이 이 코인 시장 접근을 막았던 건데 바이든 정부가 은행들이 이제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지를 시켜서. 그럼 은행들도 이 가상 자산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들이 또 느는 거죠, 고래들이. 그러면 이 은행들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잘 올라가던 것도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나서 여기서 가져가고 그다음부터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ETF 얘기가 자꾸 터지고 있어. 여기에 오늘 27일 날 이제는 이 비공개 회의를 하면 우리는 28일 날 알게 되죠. 28일 날. 이 회의까지 나온다면 만약에 이게 정말 XRP다. 이 XRP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 XRP는 이 단가 절대 못 봅니다. 꼭 여유가 되시는 한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셔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300만 원 간다 치면 정말 우리 부자 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이렇게 그냥 대충만 생각해서. 근데 이 뭐 이렇게 될 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XRP가 가치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만 가셔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또 여기 지지받고 끌어올리잖아요. 이 보면 끌어올리죠. 완벽하게 지금 W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만 한 번 더 크게 올리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빨간불 들어와 주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희망의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만큼 되면서 여기를 다시 이 저항 라인까지 도달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완벽한 상승 궤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 여기에 ETF가 기다리고 있고 그전에 소송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가가 돼 버린다. 바로 단숨에 $3 $4로 찍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눌려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셔라는 것도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정보방에 있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를 받으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거 비중을 나눠야 되고 나눠서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현금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아무리 적은 금액도. 이해되시죠? 현금 확보, 시드머니 해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야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 들어가게 되면 개수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이 온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것까지 제가 확실히 잡아 드리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방은 어떻게 들어오신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가 보이죠?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들어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되시고요. 무료와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를 따라하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근데 따라하고 사칭하는 까진 좋은데 금전 요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에 당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무료와 팔코인 뉴스를 기억하시면 요런 것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의 투자도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시장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은 정말 필요해요, 보수적으로. 그리고 여유가 되시나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